1800평이 늘어나면 그게 조합원들이 다 부담하는 게 아니라 그게 커뮤니티 시설이나 이런 게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저희가 보면은 이게 조합원 분양 면적이 4,861평이고 일반 분양 면적이 5,073평이에요. 그래서 조합원 분양 면적은 전체에서 한 40% 정도, 40.19% 되고요. 일반 분양 면적이 한 54.43%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일반 면적이 54%면은 54%에 해당하는 그 공사비 증액분, 사업비 증액분은 그쪽으로 이 건설원가 산정이 돼서 100%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산정하는 공식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는 충분히 반영이 됩니다.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이 DH 방대 분양가로만 계산해도 한 3,295억 정도가 나와요. 근데 2년 뒤 분양가로 계산하면 제가 뭐 현대나 삼성이나 이런 데 문의를 해보니까 이 서초 지역에 2년 뒤쯤 분양을 하면 일반 분양가가 어느 정도 산정이 될 것 같은가라고 추정을 해보니까 7천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 한 5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되는데 500만 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500만 원 증가되면 저희가 일반 분양이 5,000평이면 250억이 증액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합에서 500억 증가된다는 거에 덜덜 떠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보면 연면적이 증가되는 180억 부분도 이 500만 원만 증가돼도 250억으로 상세가 되지 않습니까? 70억이 남습니다. 그리고 소형임대주택은 뭐 지금 22억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것도 뭐 2년 뒤에 하면은 뭐 한 5% 정도 늘어나면 한 24억 정도 될 거고요. 상가도 한 5% 늘어나면 한 지금 48억에서 한 50억 정도. 어쨌든 현재 기준으로 6,497만 원 적용했을 때 총 분양 수입이 6,200억 정도 나옵니다. 그리고 종전 자산가액이 기존에 게 이제 한 1,900억, 1,900 몇십억 이렇게 됩니다. 전체 우리 조합원의 그 자산가액을 추정한 게 한 1,900 몇십억 정도 되는데 이걸 최근에 이제 지가 상승률이나 이런 걸 반영했을 때 기존 게 아마 저희가 5,300 정도 반영한 것 같아요. 작년 10월 달에 종전 자산가액 평가했을 때 평당 한 5,300? 그 정도를 반영해서 1,900 몇십억을 잡았는데 제가 최근에 거래 사례를 반영해서 한 20% 업시켜가지고 계산한 게 한 2,328억 정도 됩니다. 그랬을 때 나오는 비례율이 118.14%인데 이 118.14%라는 거는 내가 40평짜리 뭐 주택을 가지고 있었을 때 대략적으로 보면 물론 이제 40평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종전자산가액 평가를 받지는 않습니다. 뭐 40평이라도 1층짜리 주택도 있을 거고 뭐 3층짜리 주택도 있을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그 건축 그 원가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 건축분에 대한 부분이 추가가 돼서 약간씩 다르겠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40평 가지고 있으면은 118%면은 한 47평 정도의 아파트를 무상으로 받는다라고 대충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이걸 제가 계산해서 이렇게 그러면 비례율 100% 되는 정도면 그냥 똔똔이잖아요. 내가 50평 가지고 있으면 50평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100% 됐을 때 그럼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냐? 지금 이 118% 계산했을 때 조합원 분양가가요. 제가 추정한 게 이 조합원 분양가가 5,847만 원이에요. 그 DH 방배가 6,497만 원인데 거기서 10% 정도 다운시킨 거예요. 이건 아무 근거도 없이 10% 다운시킨 게 아니라 제가 건설회사들한테 물어봤어요. 서초 지역에서 분양하면 제가 이것도 윤정희 조합장한테 수차례 물어봤는데 한 번도 답변을 못 들은 거예요. 우리 조합에서 분양을 하면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에 분양하면 조합원들은 얼마에 받습니까? 그걸 제가 몇 번을 물어봤는데 한 번도 대답을 안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건설회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서초구 지역 내에서 분양하는 일반 정비사업장들에서 조합원들 일반 분양분 말고 조합원들한테 분양하는 수준이 보통 한 일반 분양가의 90% 수준에서 분양을 이 조합원들한테 준다고 합니다. 그래서 6,500이면은 지금 뭐 한 5,800 정도 이런 수준으로 이 일반 조합원 분양가가 책정이 되는 거죠.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조합원 분양가를 알아야 내가 권리가액이 30억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는 이제 118%짜리인데 이거를 갖다가 비례율을 100%를 맞췄을 때 그럼 조합원 분양가를 얼마까지 낮출 수 있는가? 1대1로 해주는 조합원 분양가는 얼마인가? 라고 제가 역산을 해보니까 4,978만 원이에요. 그러니까
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반 분양을 6,500 정도에 때리고 조합원 분양을 4,978만 원에 때리면 비례율이 100%가 나온다. 그런 얘기니까 내가 만약에 권리가액이 30억이면은 한 5천만 원에 받으면 60평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겠네? 라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 게 이 비례율입니다. 그래서 이걸 알아야 내가 이 사업이 나한테 매력적이네? 이거 해볼만 한데? 라는 계산을 각자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각자.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 계신 조합원들 다 자기가 대충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다라는 추정들은 하시지 않습니까? 몰라요. 모르나요? 네. 왜 모르나요? 왜 모를까요? 그전에는 본조합에서 뭐 한 138%까지 나왔는데 예. 그때는 당시 60평이니까 34, 25 받으면 현금 6억 줄 거야. 그걸 그냥 다 믿었어요. 그거는 근데 비례율은 제가 지금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그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. 아니 그렇게 다 통보를 했어요. 직접. 그거는 이제 조합에서 너무 무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. 네.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가지 역학관계가 있잖아요. 분양가가 올라가면 수입이 늘어나니까 비례율이 올라가지만 사업비나 공사비가 늘어나면 비례율이 줄어들고 또 종전자산가액이 늘어나도 비례율은 줄어듭니다. 그러니까 비례율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은 분양 수익을 올리는 것밖에 없어요. 근데 기존에 10월 달에 112%인데 118%가 나온 건 제가 볼 땐 DH 방배가 한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. DH 방배에서 6,500에 가까운 분양가를 받아냈다는 것은 이 방배 지역에 있는 조합원으로서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. 왜냐하면 DH 방배가 5,500 받으면요, 저희도 5,500인 거예요. 왜 제가 이게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리냐면 레미안 원페를라라고 원베일리 옆에 옛날 신반포 15차 저기 외국인 덜리치 학교 옆에 있는 좀 레미안 원베일리의 한 반 정도 되는 단지가 있거든요. 거기가 분양가가 6,700만 원대였어요. 레미안 원베일리 바로 옆에 있는 단지인데 거기가 분양가가 6,700만 원대인데 이 방배가 6,500만 원 받은 거는 제가 볼 때는 현대가 역량이 굉장히 좋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. 저희가 왜 메이저 건설사랑 이 시공 계약을 해야 되냐 하는 부분이 여기에 또 나오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하에서 이 분양가를 선정해주는 그 단체 거기에 들어가는 심사위원들 그 사람들은 다 메이저 시공사들하고 다 연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. 로비가 되는 어느 정도. 그렇기 때문에 DH가 그런 로비가 됐기 때문에 6,500인 거지. 그 한강변에 있는 레미안 원페를라가 6,700만 원대의 분양가를 받았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6,500을 받았다는 거는 굉장히 잘한 거죠.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사업성이 118%로 올라가는 거지 그런 게 없었다면 저희는 아마 100% 이하로 떨어졌을 겁니다. 최저 조합원 분양가는 5천만 원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지금 뽑을 수가 있죠. 6,500일 때 한 5,800 정도 보는 걸 5,000까지. 그러면 그 비례율 100%로 봤을 때 어차피 118%라는 거는 내가 100%만큼 받았을 때 18%를 현금으로 받는다. 이런 뜻이니까 내가 그냥 난 큰 평수 받고 싶어 그러면 100으로 계산하면 그냥 아니면 이제 조합원 분양가를 좀 더 줄이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. 근데 이게 조합원 분양가를 줄이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. 왜냐하면 조합원 분양가를 줄이면 나중에 초과이익 분담금이 늘어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이해관계가 다 다를 거예요. 왜냐하면 초과이익 분담금은 또 요번에 법률이 바뀌면서 장기 보유자 뭐 15년 이상, 10년 이상 그거에 따라서 50% 공제, 80% 공제 뭐 이런 게 공제 비율이 다르니까 나는 뭐 여기서 15년 이상 거주했고 살았기 때문에 초과이익 분담금 뭐 거의 안 내.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어. 그러면 난 이게 좀 낮추는 게 유리할 거고. 이게 왜냐하면 이제 분양가가 낮아지면 내가 이익이 늘어나는 거잖아요. 내가 이익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난 초과이익 부담이 늘어난다고 보실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합에서 500억이 공사비가 올라간다? 근거가 저는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500억을 올리려면 연면적을 한 5,000평 늘려야 되거든요. 그럼 지하에 5,000평 늘리려면요, 저희가 한 수영장 2,000평 때려놓고 사우나 500평 때려놓고 뭐 주차장 뭐 3대씩 넣고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. 그래서 공사비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SK 같은 경우에는
사실은 그 전문 아파트 건설업자는 아니죠. 플랜트 전문이고 SK 에코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걔네들이 뭐 지금 뭐 꼭 들어온다는 보장도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SK 에코플랜트는 원래 작년부터 코스피 상장을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실적이 안 나와서 못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 그래서 실적이 안 나와서 한 뭐 3주에서 5주 정도로 상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실적이 계속 안 나오니까 그걸 못 하고 있다가 최근에 SK그룹이 자금이 안 좋아지니까 좀 더 이 시장 자금을 공모를 해서 끌어모을 수 있는 게 이제 기존에 SK가 상장을 많이 시켰잖아요. SK 바이오팜, 뭐 SK 바이오 사이언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장을 한 2개 시켰었는데 지금 SK 에코플랜트를 또 상장을 시켜서 돈을 좀 마련을 해야 돼요. SK그룹이 지금 자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. SK는 지금 배터리 사업부에서도 매년 몇조 원씩의 적자를 내고 있고 앞으로도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없어요. 그래서 SK가 지금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SK 에코플랜트는 목표가 뭐 수주를 많이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요거 해서 흑자가 나냐 안 나냐 그게 목표인 겁니다. 요거 해서 흑자 나면 하고 흑자 안 나면 하면 안 돼. 그게 회사의 방침입니다. 근데 지금 저희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그 분양가가 980이거든요. 980인데 980이면 굉장히 사업성이 있는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최근에 개포 주공 5단지가 수의 계약이지만 840만 원 평당 계약을 했거든요. 물론 거기는 이제 세대수가 한 1,400세대 정도 되니까 규모의 경제가 있으니까 그 840에 했는데 근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형 건설사 대우나 삼성이나 현대 입장에서는 여기가 300세대냐 여기가 2000세대냐 뭐 중요할 수는 있지만 이게 랜드마크냐 아니냐 하는 의미밖에 없이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대량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?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거 다 한꺼번에 구매를 하기 때문에 여기가 310세대든 여기가 3000세대든 사실 원가는 차이가 없어요. 일단 이자 부분만 말씀드리면 SK는